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할 기업은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분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알뜰맨인 제가 인생 첫 유상증자 청약을 집어넣습니다. 와, 솔직히 뭐 별건 아닌데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잊지 못할 주식 같아요. AD 테크놀로지 홈페이지를 딱 가면은 제일 먼저 배너로 뜨는 것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확정 공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증자의 목적, 무조건 유증이라고 해서 나쁜 거다, 뭐 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오늘 요 기업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자, 2020년 4월 17일 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애널리스트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탐방을 하고 오신 리포트인데요. 디자인 하우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뜰맨은 주린이라는 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액이 10배가 올랐습니다. 200억에서 2258억으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 과거를 알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올라왔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매수 부분의 94.4%고요. 보유 부분이 5.6%로 걸어져 있어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업계 나와 있네요. 단위는 1,000원입니다. 지금 아르고라는 회사의 자산 총액이 72억 정도 되는 거고요. IMI, 이그루, 포라라이시 뭐 중개무역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글램, 요거 중요합니다. 이글램, 요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글램, 그 다음에 주식회사 ECQ, 아르고 회사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회사고, 지배 관계 근거는 62.45%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글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회사인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요, 반도체 설계 전문 산업을 하는 회사예요.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칩리스 회사입니다. 고객사에게 용역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추 요청에 따라 고객사의 상표로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여서 납품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요, 만약에 칩리스가 없이 그냥 반도체 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고객이 수주를 발생시켜요. 이것 좀 만들어줘 하면은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다 넘기면은 파운드리 회사가 그걸 만드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팹리스에서 파운드리 회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비용과 인력, 뭐 시간적인 한계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칩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칩리스는요, 고객이 수주를 발생을 하면은요, 팹리스가 설계도를 넘기고, 이 설계도를 따라서 칩리스 회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여기서 칩리스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칩리스 이꼴 디자인 하우스. 칩리스가 중간하고 마무리 설계를 담당을 해서 그걸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주는 거죠. 칩리스 아래 파운드리 회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절대 아닙니다. 서포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가 위에 있고요, 칩리스가 아래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단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배 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 설명을 드릴게요. 칩리스의 경우에는 이런 일도 합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유통에 좀 문외하기도 하고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팹리스의 유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파운드리 회사 아래에 칩리스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파운드리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칩리스 끼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파운드리가 그냥 칩리스 같이 하면 안 돼?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회사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노하우, 여기는 침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노하우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없이는 이 진입장벽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리스라는 회사가 지금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요게 낫겠죠. 파운드리 아래 침리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AD 테크놀로지의 그럼 강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는 공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제가 긁어온 겁니다. 온스탁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의 조직이라던가 인력 없이 반도체 개발 및 안정적인 양산이 가능하대요. 우수 이제 뭐 첨단 미세 공정이 뭐 16나노미터, 180나노미터 공정까지 뭐 다양한 공정을 거친 그런 이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이 있고, 제품 개발이라던가 양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사양 고집적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모바일 기기, 디지털 TV 뭐 이런 식으로 통신 및 제품 뭐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대요. 저전력 고성능,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전력이고 고성능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향적 기술, 아무래도 파운드리 아래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아래에 있는 회사의 입맛을 맞춰줘야 돼요. 게다가 이 파운드리와 침리스 같은 경우에는 침리스와 파운드리가 이제 딱 엮여졌어. 그래서 침리스가 받아서 설계 도와주고 그 다음에 A라는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A라는 파운드리는 앞으로 지금 넘겨진 B라는 침리스 회사에만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파운드리 회사가 C라는 다른 침리스 회사를 못 간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회사가 자기 아래의 침리스 회사를 구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이 회사가 우리 회사 잘 맞냐? 그리고 이 제품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시너지, 우리의 기술력, 이 침리스 회사의 노하우, 이게 맞아 떨어져서 잘 나갈 수가 있냐? 그런 부분이 고민거리로 되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 기술 및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 옵션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비율로만 보시면 돼요. 2019년도보다 1분기가 더 많은 것은 역시 모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빅데이터도 있네요. 큰 순서대로라면은 모바일 빅데이터, SOC 용역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모바일과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의 비중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늘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비중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2020년 6월 2일 전자공시에서 제가 유상증자 발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긁어온 거예요. 봤는데 자금 사용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이 자금 사용의 목적을 보니까요, 시설 자금에 200억을 넣고요, 운영 자금에 287억 정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조달 자금은 58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샀어요. 이 587억 중에 제 72만 원이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목적에 대해서 뜯어보자고요. 물론 기사라던가 이것저것 저도 공부를 해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님의 유튜버들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 거 보고 했으니까 책임은 저 사람들한테 넘길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제가 보고 제가 했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되게 좋으니까 이 주식을 무조건 사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이미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AD 테크놀로지를 사고 싶은데 무슨 기업인지 좀 궁금하네 라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데 도움이 되셔라. 그러니까 약간 저는 침리스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적용하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증자의 목적에서 제가 퍼센트로 한번 나눠봤어요. 운영 자금이 지금 49%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이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운영 자금이 나타내는 이 비중,
거의 50%잖아요. 이 50%가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자, 일단은 시설 자금 부분입니다. 많은 매스컴에서는 이 시설 자금의 두각을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중이 많은 건 운영 자금인데 왜 운영 자금의 비중이 안 들어가고 시설 자금에 들어갈까? 일단 시설 자금 그래 한번 보자. 먼저 사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옥 부지라던가 매입 혹은 건축물 건설 및 매입 이런 부분 때문에 사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규에서 사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사례들을 자기네들이 했던 거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이 사옥을 그럼 왜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사옥 매입을 통해서 연결 실체의 업무 공간을 이제 한 곳에 집약을 하고 경영을 효율화시키고 관리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목적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지는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연 면적 3,500평 가량의 수원 광교의 신축 오피스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시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주문형 반도체 양산 발주 수령 시에 물량과 납기에 따라서 원재료 웨이퍼 생산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 웨이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200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7월 이후에 발주 물량은 증가가 본격화될 것이 확실시 되었고 매월 200억에 상회하는 원재료 매입 지출이 발생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자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시에 보면은요, 이 시기별로 우리가 웨이퍼를 구매하는데 얼마를 냈는지 이게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239억 정도의 이제 구매를 했고요. 2020년도 2월부터는 다시 200억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네. 그런데 이게 예상이에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7월부터는 다시 200억으로 올라가고 점점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거죠. 운영자금 287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그럼 이제 8월 걸로 봅시다. 287억에서 231억을 쓰면은 거의 뭐 50억 정도가 남잖아요. 50억을 다시 9월에 쓰고 그럼 나머지 그럼 돈 벌 수 있냐 이거죠. 요게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을 했고 뭐 일을 했고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금 받는 속도가 느릴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밑에 회사예요. 그럼 제일 밑단에 있는 회사가 바로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자금의 순환이라던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할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글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2020년 3월 4일 날 전자신문에서 발췌를 한 기사고요. 이 이글램이라는 회사는 레지스터 전송 레벨 설계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요 RT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서 가장 첫 단계 칩 설계 회사가 원하는 칩 스펙대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로 설계용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것만 들어도 디자인 하우스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탐낼 만한 그런 기술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번 인수를 통해서 개발 인력 100여 명 수준으로 늘려서 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수 목적은 국내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RTL 개발 능력이 입증된 이글램을 인수를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회사하고 칩리스 회사하고 한 번 엮이면은 이 칩리스 회사가 아니면 안 되고 이 파운드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된다. 근데 이 이글램에서는 그 기존의 노하우가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100%를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단에서는 TSMC의 국내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에서 삼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내 최대 파운드리 회사, 그럼 누구야? 자, 국내 최대 파운드리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협의 진행 중이다. 삼성과 관련된 회사일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과 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디지털 데일리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TSMC 떠나고 삼성 잡은 AD 테크놀로지 몸집 키우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들이 있어요. 2020년 3월 6일 TSMC와 같이 사슬 협력자 계약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이 TSMC에 같이 사슬 협력자 회사가 8개 회사가 묶여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를 받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파일을 8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업의 성장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죠. 우리 우라노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껍데기는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건데 얘네들은 하면은 8분할을 하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불만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보다는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게 시장 분석을 하면서 TSMC와 삼성의 그런 시장 분석을 제가 도와드릴 건데 확연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삼성인데 TSMC에 밀린다? 지금 TSMC랑 싸워 이기려고 지금 아득바득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저기 AD 테크놀로지가 있네? AD 테크놀로지는 TSMC하고 일을 같이 했었는데 불만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네? 그럼 내가 내려와야지. 어차피 쟤네들 TSMC 기술력이라던가 노하우 같은 거 걔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데려와야지. 우리가 써먹어야지.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점이 있는 거죠. TSMC에서 나온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한테 가면은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좋아. 삼성 입장에서도 야, TSMC 밑에 있던 놈이 우리 밑으로 와? 이거 땡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AD 테크놀로지의 같이 사슬 협력자의 시장 점유율,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AD 테크놀로지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TSMC에도 있었고 삼성전자로 이제 넘어가는 입장에서 그 분석을 하는 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TSMC의 시장 점유율은 어떨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20년 4월 17일 GD넷 코리아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 매출의 기준 점유율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23%밖에 안 돼요. 파운드리에서는. 그럼 1위는 TSMC 77%. 삼성이 자존심 상할 만하죠. 아니 반대반도 아니야. 막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발리고 있어요. 재용이 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삼성의 자존심을 위해서 AD 테크놀로지를 영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